네, 안녕하세요. 전략기술본부의 미래전략사업부 김성원 과장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생소하실 거예요. 작년부터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태어난 본부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 곳인지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 시간에 찾아주신 것만큼 제가 최대한 아는 바를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발표는 짧게 하고 Q&A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요. 저희 본부 소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전략기술본부가 새로 태어난 만큼 많은 인재들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부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전략사업부 소속의 김성은 과장이고요. 2006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대졸 신입으로 들어온 경우는 아니에요. 2011년에 현대자동차의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인 2017년에 전략기술본부로 본부를 이동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본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기술본부는 올해 5월에 출범이 된 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부가 현대자동차에 왜 생겨났을지부터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저희 본부 설립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맥킨지 쪽 아시죠? 전략 컨설팅으로 유명한 펌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2016년에 비해서 2030년이 되면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신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현대자동차도 완성차 제조 중심의 업무를 주 활동으로 했었는데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제품에서 서비스로 매우 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더 많이 아시겠지만 기존의 자동차 회사의 영역이 아니었던 곳들도 점차 저희의 경쟁 상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우버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저희가 그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기술을 동시에 다루는 전략기술본부라는 게 17년 5월에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신설화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2017년 2월에 기사화 먼저 됐었고요. 그때는 전략기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났지만 본격적으로 저희 본부가 활동하게 되면서는 전략기술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지금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의 굉장히 혁신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티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현대차의 마켓 쉐이퍼가 되자라고 하고 실리콘밸리처럼 업무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조직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많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본부가 바라보는 비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각각 업무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본부 비전은 Future Shaping Innovator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프로토타이핑까지 해보는 본부이다 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 저희 본부의 또 모토 중에 하나예요. 더 많이 아시겠지만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죠. 그동안의 완성차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완성차 내부적으로만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사업을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조인트 벤처가 될 수도 있고 M&A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대학이나 정부기관과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신사업 추진과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리딩해 나가는 것까지 전략기술본부의 역할입니다. 그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전략도 수립하고 기술도 저희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본부예요. 그래서 인재상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략기술본부는 문과 출신인데 굉장히 신기술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또는 공대 출신이지만 비즈니스나 사업 전략에 관심이 있는
그런 모든 그 지원자들을 원하는 그런 본부입니다. 조금 더 한 레벨 더 낮춰서 내려와 보면은 저희 본부에서는 사업 전략, 기술 전략 수립을 하고요. 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런칭하는 역할도 하고요. 미래 혁신 기술 확보와 전략적인 투자 활동을 네 가지를 큰 테마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본부입니다. 미래 전략 쪽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신사업 분야를 도출하는 곳이에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적인 최신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전략 수립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전략 쪽은 그런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수립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분석해보고 저희 또 그룹사 간의 사업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업 전략은 앞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외부의 벤처나 스타트업들과 함께 프로토타입을 해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요. 투자를 하면서 M&A를 하거나 조인트 벤트 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래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현대자동차의 그룹이 앞으로 새롭게 가져가야 할 신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보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 투자와 제휴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본부에서 글로벌 거점을 전 세계 5개 정도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신 신기술, AI가 됐던 로보트, 에너지 등등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센싱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들을 현지에 가서 발굴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든지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기술이나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역할이고요. 벤처 캐피탈하고 엑셀러레이터는 용어들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사업성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들이 조금 더 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문을 해주고 보육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거점의 5군데에서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투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M&A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협업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만의 좀 특성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본부에 입사를 하셔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 각 팀에 이제 일단 배치가 되실 건데요. 다른 본부 같은 경우는 배치된 팀에서 배치된 팀의 업무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전략기술본부는 각각의 팀의 배치를 받더라도 저희 본부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사업 모델로 세운 각각의 테마에 따라서 각 팀에서 인원들이 착출돼서 TFT 형식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고 흩어지는 게 좀 유연한 조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플렉서블하고 회사 내의 다른 조직과는 조금 더 많이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지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H스토리에서도 전략기술본부가 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개를 오늘 했는데 저희 책임님께서 아마 로보트 쪽에 좀 집중돼서 소개를 했다고 저 전달을 받았어요.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 지금 핵심 과제를 4가지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박 책임님께서 설명해 주신 로보트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5개 테마를 가지고 각각의 팀에서 원하시는 분들과 또
그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프로젝트성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를 바탕으로 앞에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미래 전략을 수립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성 검토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신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의 업체들을 발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발굴된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함께 투자해야 할 때 그런 항목들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그 그룹 차원의 기술을 리딩하는 조직이라고 했는데요. 각각 4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향후 가져가야 될 고유의 기술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이런 사업 전략이랑 신사업에 대해서 추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술을 우리가 내재화해서 우리만의 기술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저희가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타임을 조금 엿들었는데 마케팅 쪽 같은 경우도 인재상의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략기술 공부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더 많은 정보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본부는 크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앞서서 보셔서도 알겠지만 전략과 기술 2가지를 융합해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일단 전략과 기술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인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2개를 다 동시에 잘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출신이지만 나는 계속 새로운 기술과 신기술에 관심이 많고 단적인 예를 들면 뭐 얼리 어답터도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융합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꾸로는 기술 베이스의 그 공부를 했지만 사업성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 또 그런 부분으로 와서 저희하고 업무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거점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문가이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어가 전문가처럼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고 그런 영어 베이스로 저희 글로벌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혁신가인데요. 아무래도 신사업을 추진하는 쪽이다 보니까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항상 해야 되고 회사 내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업무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창조하는 혁신가 이 3가지로 해서 저희 본부가 원하는 인재상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장표를 만들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마치면서 한마디만 하고 Q&A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선배가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제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면서 해보라고 했는데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I will give it a try. 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승이 시도라는 건 없어요. 그냥 do or do not.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전략기술본부에 지원해볼까? 재밌을 것 같으네.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대자동차나 전략기술본부에 지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함과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원하는 본부에 원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실패를 자꾸만 하니까 여기도 시도해보고 저기도 시도해보고 이거보다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판단을 하고 그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사항 있으면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올해 신규 발령 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전략기술본부로 발령이 나셨는지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전략기술본부가 생기면서는 인원들을 착출해가지 않았어요. 현대자동차 전체에 사내공모 제도라는 게 있고 그 사내공모를 통해서 각 본부에서 원하는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는 것처럼 각 본부에 있는 선배 사원들이 지원을 하고 똑같이 입사 전형과 같은 면접과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모여 있고요. 제가 원하는 인재상과 마지막에 그 선배로서의 한마디 드린 것처럼 다들 이 업무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모이셨어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렌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동차 산업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문과예요. 문과면 대부분 영업을 하잖아요. 해외 영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글로벌 경영센터 그런 자료를 보고 포트라를 보니까 자꾸 기술적인 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복잡한 도면이라든가 구조를 봐도 좀 더 이해가 다른 친구들보다 빠른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잘 맞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AI 관련 그런 스터디 그런 거 들어가고 싶었는데 공대 출신이 아니니까 좀 안 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이 부서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공대생들은 약간 프로젝트 경험이라던가 기술 관련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오히려 해외 영업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고요. 저도 경영대학 출신이에요. 저도 경영대학 출신이고 저도 기술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제 옆에 계신 분은 기술 전문가세요. 기술 전문가시지만 비즈니스에 계속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꼭 자기의 전공이 이거라서 지원하지 못할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일을 하고 싶고 꼭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그러한 마음이 전달이 될 것 같고 오셔서 그런 업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리딩을 해 나가야 하는 조직이에요.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회사에 있는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 나가면서 그거를 하기까지는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업무들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경영계여서 안 된다, 인문계여서 안 된다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 본부는 인문학 베이스인데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인문학과 아트의 결합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부도 새로 설립이 됐고 직무도 인문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마케팅이나 영업과 같이 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직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경력자분이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강연자님은 과거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 직무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었어요. PI 쪽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컨설팅을 했었어요. 컨설팅하고 세 번째 회사로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전략기술본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라고 업무를 못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본부들이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을 거예요. 어느 본부나 신입사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또 업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입사를 하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본부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사하면은 또 회사 내에서 OJT를 하고 교육 보내드리고 각 본부에 배치 받으면 또 본부 교육을 따로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선배 사원들도 입사를 하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서 적합하지 않은 직무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는 걸로. 네. 좀 비슷한 질문이어서 네.
좀 늦게 와서 못 들었던 것이 모르겠는데 지금 신사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 예정인지 궁금해서. 본부가 출범됐으니까 이미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겠죠. 아까 4가지 정도의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모빌리티 사업하고요, 로보트, AI, 그리고 스마트 시티, 에너지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테마들이 자동차와 큰 관련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또 자동차와 아무 관련이 없지도 않아요.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지금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적용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에 아예 정말 신사업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내재화를 해서 그 기술을 앞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으신가요? 에너지도 저희 테마로는 있는데요. 저희가 상세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에너지도 굉장히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수소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차분한 본부 소개와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조언해주신 저희 김성은 과장님께 따뜻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